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2월 19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여러분, 고소영 강부자 인사 알고 계시죠? 이명박 대통령의 편향된 인사를 꼬집는 조어였는데요. 이번엔 박근혜 당선자의 인사를 꼬집는 조어가 나왔습니다. 성시경 인사라고 합니다. 성시경은 성균관대, 고시, 경기고 출신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조각대의 고소영 강부자 인사 때문에 첫 출발 삐걱댔었죠. 이 박근혜 당선자 역시 50%를 밑도는 저조한 지지율이 인사 잡음 때문이라고 하는데, 인사가 만사일 수도 있고 망사일 수도 있다는 말을 다시금 실감합니다. 그나저나 이 멀쩡히 가만히 조용히 있는 연예인들은 도대체 뭔 죄랍니까? 자, 털기전 뉴스로 넘어갑니다. 박근혜 당선자가 청와대 수석 추가 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무수석엔 이정현, 경제수석엔 조원동, 외교안보수석엔 주철기, 고용복지수석엔 최성재, 교육문화수석엔 모철민, 미래전략수석엔 최순홍 씨를 내정을 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이정현 내정자입니다. 이른바 복심으로 불리는 사람이죠. 유시민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정계 은퇴 뜻을 밝혔습니다. 유시민 전 대표는 오늘 오전에 자신의 트위터에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내가 원하는 삶을 찾고 싶어서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떠난다 이렇게 밝혔고, 이어서 지난 10년 동안 정치인 유시민을 성원해 주셨던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열에 하나도 보답하지 못한 채 떠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도 덧붙였는데요. 그의 꿈 미완으로 끝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5월 4일에 정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임기 2년의 새 지도부를 뽑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성호 대변인은 대선평가위원회가 마련하는 선거평가와 정치혁신위원회가 제출하는 당 혁신과제를 이번 전당대회와 향후 당 운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차기 전당대회를 5월 4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다고 하니까 당권 싸움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한국갤럽이 국민 1,600명을 대상으로 이명박 대통령 임기 5년 직무수행 전반적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이명박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대한 응답자의 63%가 잘한 일이 뭔지 떠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국정원 직원 김모 씨와 함께 대선 여론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모 씨가 17대 총선에 출마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씨는 2004년 4.15 총선에서 부산의 한 지역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소속 기역의원의 선거운동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씨는 이 의원과 대학 동기로 선거 기간 동안에 무급 선거운동원으로 자원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갈수록 냄새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털기전 뉴스였습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어제 전해드린 바 있죠.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노인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에 이어서 이 노인 임플란트 지원 공약마저 후퇴시키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의 김용진 정책연구회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박근혜 당선자의 대선 공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4년부터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후퇴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바로 이 한 줄인데, 그럼 2014년부터 우리나라의 법적으로는 노인이 65세 이상이니까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필요하다면
그것이 어떤 치아이든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그러니까 맞는 거였죠. 네, 문맥상.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였죠.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 우선 75살 이상 노인의 어금니 2개만 대상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후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그 이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에서 줄여서 이제 건치라고도 이제 이렇게 부르던데 건치 쪽에서 지금 사전에 혹시 이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계셨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고요. 네. 네. 그래요. 대략 그 예상하기는 처음부터 뭐 이렇게 그 모든 노인의 모든 치아 다 빠진 거다 다 하기는 힘들 거다 재정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는 그 우려하는 거죠. 대선 때부터 이제 의견을 냈었고. 그래서 구체적인 재정 추계가 필요하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상당히 좀 제한적인. 그러니까 뭐 다 해주진 않고 네. 일부 제한적인 것부터 시작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은 했었죠. 그럼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네요. 건치에서 예상한 대로. 뭐 이렇게 그 축소를 할 거라는 건 예상을 했지만은. 네. 75세 이상의 어금니부터라는 거는 좀 저희 예상하고는 동떨어진 거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좀 이따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 보건복지부가 국민 구강 건강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2010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75살 이상 노인의 경우에 평균 9.27개의 치아가 빠져 있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네네. 만약에 이 조사 결과를 해서 지금 9.27개의 치아에 모두 임플란트를 한다고 한다면 이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죠. 네. 이게 무슨 조 단위 이렇게 가는 건가요? 규모가? 네, 조 단위가 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애당초 이제 건치에서 파악할 때도 불가능한 이야기일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고요. 그렇죠. 당장은 어떤 재정이 그 충분하게 조달이 되지 않는 한, 네. 지금 치과 쪽의 보험으로 그 소요되는 재정이 한 1조 정도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임플란트만 갖고서도 한 뭐 최소한 6조 그렇게 이제 다 한다고 예상을 했을 때 와, 그래서 6조, 그래요? 20조까지 예상을 했었으니까 예. 이건 너무나 엄청난 거였죠. 그래요? 근데 좀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짚어보죠. 지금 노인들 같은 경우는 틀니 많이 하시잖아요. 네, 틀니를 주로 하시죠. 틀니는 좀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전면 적용이 됩니까? 유감스럽게도 아니고요. 예. 틀니도 75세 이상만 그리고 현재는 이가 하나도 없으신 분만 되고 있고요. 그래요? 대상이? 7월부터는 이가 이제 몇 개 있으신데, 이제 이가 많이 빠져서, 네. 부분적인 이제 부분 틀니를 하실 경우에, 네. 7월부터 적용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대상은 75세 이상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 75세 이상이고, 본인 부담금은 50%고. 그럼 100%도 아니네요. 50%는 또 본인이 부담을 한다. 보통 이제 건강보험은 외래에서는 본인 부담이 30%가 일반적인데요. 네. 틀니는 50%를 적용을 시키는 게 또 문제가 있죠. 왜요? 왜 또 틀니만 그렇게 50% 적용을 합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재정 문제 때문에 본인 부담을 높게 책정을 했던 것 같고. 예. 그랬는데 뭐 작년에 틀니를 해보니까. 네. 정부 예상보다 한 뭐 10%밖에 틀니 시술을 안 했어요. 그래요? 예. 그 문제는 본인 부담이 너무 높아서가 큰 문제가 아닌가. 예. 그런데 그걸 이용하시는 그 노인 입장에서 볼 때 틀니가 편합니까? 임플란트가 편한 겁니까?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네. 뭐 이렇게 한두 개 치아가 빠졌을 경우에는 뭐 굳이 뭐 틀니를 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 개의 치아가 빠졌을 경우에 네. 오히려 틀니가 사용하기가 더 낫죠. 그렇죠. 임플란트라는 게 이제 힘든 수술이고 특히 노인들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뼈도 상당히 없고. 잇몸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잇몸뼈가 상당히 없고 해서 임플란트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틀니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뭐 이렇게 수술한 데 후유증이나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보다는 차라리 꼈다 뺐다 하는 그 불편함이 오히려 낫죠. 그리고 이제 상당히 뭐 200년 이상 틀니를 갖다가 사실 그 치과에서 다 사용해 왔던 거기 때문에 처음에 착용하고서 몇 달간의 불편함만
치과에 다니면서 조정을 하면 상당히 편하게 쓰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노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잇몸이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네.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싶어도 잇몸이 좋지 않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제가 그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이야기를 했지만 네. 뭐 75세 이상 노인이 평균 9.27개의 치아가 빠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만약에 임플란트 보험이 적용이 된다고 해서 다 할 것이다.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 못하게 되죠. 그러면 예산 추계도 정밀하게 해버리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빠진 치아를 갖다가 어느 정도로 갖다 틀니로 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임플란트 할 것인지. 네. 근데 임플란트에 대해 하려면 또 정밀하게 또 검사를 해야 되고. 예. 그래서 해당이 되는지도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특히 어금니만 할 경우는 특히 이제 어금니 쪽이 잇몸이 더 많이 줄어들고. 폭도 줄어들고 높이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금니가 많이 빠졌을 경우에는 차라리 이제 틀니로 가는 게 사실 낫고. 많이 안 빠졌다 하더라도 뭐 굳이 임플란트가 필요 없는 경우가 네, 저희가 이제 2080이라는 이제 뭐 치약 광고도 있지만은 일본에서부터 쓰는 개념인데 어르신들이 이제 또 저장력 근육도 이제 약해지기 때문에 사람의 치아가 28개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니 빼고 그 중에서 이제 큰 어금니가 그 양쪽에 2개씩 4개, 그렇죠, 위아래 8개가 그렇죠. 있고 작은 어금니가 이제 2개씩 또 8개가 있는데 그 작은 어금니까지만 해서 위아래 20개 정도만 있으면은 어르신들이 이제 씹어 드시는데 저작을 하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 그래서 80세까지 20개 자기 치아 갖다 보존하자라는 게 이제 구강건강 목표로 세워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허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큰 어금니 뭐 양쪽에 2개씩 빠졌다 하더라도 75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빠졌으면 저는 굳이 뭐 틀니를 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 정도 치아만 잘 유지하고 쓰는 데는 사실 큰 지장 없으시거든요. 저기 그 어떤 치과 의사분 같은 경우는 그 뭐 65세부터가 아니라 75세부터로 한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어금니 2개만 우선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좀 그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맞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거 가장 이제 어르신들이 임플란트가 필요한 부분은 이가 하나도 없으신데 특히 이제 위에보다 아랫니 같은 경우 이가 하나도 없으신데 아래는 이제 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틀니를 받쳐주는 뼈가 상당히 적어요. 그리고 되게 얇고 쭉 내려가게 되면은 거의 뭐 혀보다 더 밑에 뼈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틀니를 꼈다 해도 도저히 유지가 안 되고 지지가 안 돼요. 그러면 틀니를 껴도 그냥 모양만 있지 되고 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양쪽에 이제 앞니 쪽에 송곳니 쪽 부위에다가 임플란트 한 2개 정도를 심고 임플란트 유지해서 틀니를 쓰면은 훨씬 틀니도 안 빠지고 씹어먹는 데도 좋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2개만 딱 심으면은 송곳니 쪽에 어금니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분들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제도가 돼서 저희는 이 보도 받고서 좀 황당했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음식물을 씹을 때 어금니로 씹잖아요, 보통.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발상이 나온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앞니들만 있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작은 어금니나 앞니 등 정도만 있어도 틀니를 한다든지 자기 치아만 갖고도 씹을 수가 있는데 이걸 하려는 이유가 어르신들 음식을 쉽게 하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목적인데 쉽게 하려는데 쉽지 못하신 분들이 누구냐? 하나도 없으신데 틀니도 그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최우선적인 분인데 그런 분들에게 송곳니 쪽에도 임플란트 한 2개 내지 4개 정도 심고서 틀니를 하면은 제대로 씹어 먹을 수 있게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송곳니 제일 필요한 분들 제외하는 거죠. 송곳니 쪽에 임플란트를 하면은 그게 이제 지지대가 돼가지고 틀니를 끼울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근데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해버리면은 틀니하고는 또 이게 연동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어금니에다 임플란트 심을 뼈가 없을 뿐만 아니라 뼈가 없습니까 어금니 쪽에? 뼈도 없고 그 앞니 쪽엔 뼈가 그래도 그 턱이 좀 길잖아요. 정말 신경도 있고 뼈도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힘들고 역학적으로도 틀림한데 역학적으로도 그 송곳니 쪽이 이제 어금니와 앞니 중간 정도니까
뿌리에 지지하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송곳니 쪽에 이가 하나도 없으시고 뼈가 없으신 분들은 송곳니 쪽에 심거든요. 의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하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도 없고 쉽지도 않다라는 이야기가 돼버리네요. 야, 이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고 심기도 상당히 곤란하고요. 예. 근데 이가 몇 개가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가 예를 들어서 뭐 대여섯 개가 자기 이가 있으면 그때는 틀니가 낫죠. 그때는 임플란트가 아니라. 틀니가 낫고 예. 예. 임플란트를 어금니 쪽에만 하는 것 같다 우선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차라리 또 20대에 20대 정도의 통치가 생겨갖고 이가 빨리 상했다. 이거 이를 뽑게 되면은 양쪽 이를 걸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임플란트를 안 하면은. 그렇죠. 차라리 그런 분들한테 젊었을 때 상실된 분들 임플란트 씌우면은 그거 하나만 갖고도 평생 쓸 수 있으니까. 아, 오히려 20대한테 맞는 거다 이거는. 그죠. 어금니에 2개 정도를 한다면은. 이때만 그건 평생 쓰잖아요. 그렇죠. 노인네들은 75세 2개 심어갖고서 기껏해 한 10년 쓰실 텐데 경제적으로 볼 때 20대에 심어갖고 평생 쓰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러니까 저 같은 치아가 빠진 분이 적으니까 훨씬 덜 심게 될 거고. 예. 저 같은 경우 이 대학교 다닐 때 요즘은 소주 뚜껑을 그냥 돌려서 따지만 옛날에는 오픈으로 땄잖아요. 그거를 맨날 그 어금니로 따갖고 어금니가 파여갖고 결국은 다 씌웠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젊었을 때 상실된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좀 가난한 애들이 더 빨리 충치가 생기니까. 그것도 이제 소득 형평성 문제에서도. 어금니에 허용을 한다면 젊은 애들한테 허용을 하고 어르신들은 아까처럼 이제 틀니 이가 하나도 없는데 틀니만 갖고서는 힘들 경우에 그런 분들을 해주면은 상당히 효과가 좋죠. 자, 그러면 여기서 75세 이상 노인에 한해서 그것도 어금니 2개만 우선 적용한다는 게 거의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 코미디에 가깝다 이런 말씀이신데. 인수위원회에서도 당연히 뭐 치과 쪽, 그러니까 그 계신 분들의 자문을 받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자문을 안 받은 게 아닌가 싶고요. 설마요. 진짜로요? 아니, 그러면 이건 치과 의사 선생님이라면 누구든지 어르신 같은 경우 어금니 임플란트는 발상이 잘못된 거다라는 거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진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구강건강 조사도 이제 해보면은 소득 순위에 따라서 그 아까 이제 9점 몇 개가 이제 이가 없으신데 그 경제적으로 이제 상위 계층 분들은 이 빠진 개수가 훨씬 적어요. 관리를 잘하거나 관리가 잘 돼서 수술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신 분들은 어금니에 한두 개 없는 게 이제 본인들의 문제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 한두 개가 아니라 앞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게 더 문제고. 오히려 그러면 부자 노인들, 그래서 한두 개 없는 노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발상이 나왔다 이렇게도 추정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이걸 본인 부담 50%에서 예를 들어서 120만 원 정도만 책정을 해도 하나 심는데 60만 원이 되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가난하신 분들이 지금 틀리도 못 하는데 본인 부담 때문에 못 하는데 임플란트를 할 수 있겠느냐? 못 하죠. 못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게 이제 말은 이제 보편적 복지인데 다 해주니까 이걸 부담할 수 있는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부자들을 위한 선별적 복지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치과 쪽에서의 부자 감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대로 임플란트의 건강보험을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틀니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본인 부담금 비율이 50%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도 50%를 부담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건 그림의 떡이네요. 간단히 이야기라면. 그렇죠. 형편이 어려우신 어르신들한테는. 그래요? 자, 그럼 한번 여기서 중간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그 김용진 회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노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틀니에서 그러니까 지금 본인 부담 비율이 50%인데 이걸 대폭 하향 조정을 해주고 임플란트가 정말 필요할 경우에는 차라리 그러면 송곳니 쪽으로 가라. 앞니나.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연령도 문제인데요. 제가 오늘 인터뷰를 앞두고 제가 작년에 이제 임플란트 심은 환자들 나이를 분석을 해봤는데 제가 임플란트를 많이 안 해서 25명 정도 했는데
70세 이상은 아예 없으시고요. 한 명도 없습니까? 네. 제일 많으신 분들 67세, 68세가 두 분이 있었고, 예. 두 분이고, 예. 20대에서 30대가 4명, 야. 40대에서 65세까지가 19명. 그러니까 75세 이상을 해도 저희 병원에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70세 이상만 해도. 그래요? 예. 사실상 이거는 그러니까 틀리라고 하는 요인이 또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네.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이제 그 잇몸 상태 문제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70세 이상은 한 명도 없다.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가. 네네. 그러면 차라리 틀니 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겠네요. 그러면. 그게 최우선이죠. 그래요. 근데 왜 이거는 이렇게 그 지지부진한 겁니까? 역시 돈입니까? 돈이라기보다는 그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노인들한테? 그 노인 틀니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유층 정권이시겠지만은 그쪽에서 정권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네. 틀니 하실 분들이 주변에는 별로 아마 없으시겠죠. 되게 이제 그러신 분들 임플란트 하셨겠고. 예. 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틀니도 사실 연령을 낮춰야 되는데. 예. 틀니 연령 낮추는 계획은 안 나왔어요. 이미 틀니는 이제 보험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부터 연령을 갖다가 낮추겠다. 예. 낮추는 건 좋은데. 예. 틀니를 낮추는 계획을 먼저 발표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재정을 확충해서 뭐 임플란트 갖다 하겠다라고 하는 게. 순서상은 그리고 이제 그 진짜 씹을 때 필요하신 분들한테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예. 그래요. 근데 이게 치아의 건강 상태가 정말 이 부위 그 수준에 따라서 그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까? 네,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 요인이 어디에 있어요, 주로? 경제 건강 그 기여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결정 요인인데요. 네. 예를 들어 사망률 같은 경우도 서울시의 그 송파, 강동, 뭐 서초 쪽하고 강북 쪽하고 사망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물론 의료 환경의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네, 치과도 역시 그 차이가 마찬가지로 가죠. 근데 이게 치아 장기적으로 내원을 해서 검진을 하고, 뭐 이렇게 조기 치료하고, 이러면 치아를 갖다 건강하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시죠. 아니 시간도 없고 경제적 비용도 없기 때문에. 그거보다 저 같은 경우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무서워서. 네, 치과. 그런 분도 계시고 많이 망가져서. 예. 그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이 있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고 체크를 하니까 건강 상태가 잘 유지가 된다. 이건 상식일 텐데. 네네. 근데 그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환경 이런 요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것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어떤 그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식습관이나 이런 것이. 네,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치아에 그 좋은 식품은 그러니까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가 이제 치아에 좋죠. 우유라든지. 그런데 아무래도 가난하신 분들 그거 갖고서 안 되고 그 고칼로리로 가는 뭐 라면이나 뭐 그런 그 탄수화물 종류. 그게 또 영향을 미칩니까? 되니까 네, 그것들이 바로 이제 치아 우식에 더 유발을 시키니까 음식 자체가. 탄수화물이요? 네, 설탕이 많이 들어있게 되니까. 그래요? 그렇죠.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군요. 이게. 네. 오늘 좀 하나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나온 김에 한번 그 단도직입으로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로 했을 때 치과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좋은 겁니까?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경우 아닌가요? 치과 입장에서요? 예. 이른바 이제 그 장사 차원에서만 본다면. 치과 입장에서는 뭐 장단점이 있겠죠. 네. 장단점이 있는데 뭐 요즘은 많은 치과의사들이 건강보험 적용이 돼도 좋겠다. 오히려? 예. 왜냐하면은 소위 덤핑 치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문제가 됐던. 그런 데서 상당히 좀 이렇게 그 출혈 경쟁을 하면서. 임플란트 갖고. 그래서 차라리 이제 보험이 돼서 지금 수가가 좀 낮더라도. 그러면 또 환자도 늘어날 테니까. 되지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좀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치과 쪽 이익 단체였던 그 요구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게 그 공약이 후퇴했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회장님? 치과 쪽의 요구에서 공약 후퇴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네. 그런 건 아니다. 네. 치과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되면은 수가가 네. 괜찮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뭐 예. 만족을 하죠. 아, 그렇습니까? 문제죠. 네. 치과 쪽에서 하는 거는. 두 번째, 임플란트는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임플란트가 왜 이렇게 비싸냐? 예. 안 비싼 겁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요. 예. 처음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좀 싸졌던 거고요. 제가 처음에 임플란트 배울 때가 10여 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평균 300만 원 하나 씌우면 300만 원 네. 정도에서 지금은 거의 그의 한 절반 정도 예. 가격이 예. 국산화도 많이 되고 예. 대중화되면서 가격이 많이 낮아졌죠. 예. 원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원가 분석상으로는 비싼 것이 아닌 것으로. 그렇습니까? 네. 건치에서 보기에도 그렇게 파악을 하십니까?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건치에서 원가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예. 비싸지는 않은 것으로. 그러면 좀 전에 회장님께서 이제 덤핑하는 치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임플란트 시술 갖고. 그러면 덤핑을 하더라도 이문이 나니까 덤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덤핑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거죠? 일종의 박리담회죠. 그럼 박리담회입니까? 예. 박리담회고 불필요한 치료를 추가하고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불필요한 치료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2개를 갖고서 이제 앞니 같은 경우에 네. 앞니가 6개, 앞니만 6개가 없었을 경우에 임플란트 2개만 갖고서도 6개를 아랫니 같은 게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거기 6개를 다 싣는 거죠. 2개만 해도 되는데? 예. 2개만 해서 6개 치아를 갖다 위에를 이제 브릿지로 만들 수가 있는데 6개를 다 따로따로 심고 예. 하게 되면 그게 훨씬 남겠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덤핑이 아니네요. 바가지네요. 내용상으로는. 그렇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시 좀 본류로 돌아가서 지금 그 김용진 회장께서는 오히려 노인에게 더 적합한 것은 틀니 보장 정책을 대폭 확대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건치 입장에서 볼 때 이 어르신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혹시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방안을? 건치가 계속 이제 한 20년 전부터 틀니를 보험을 하라는 거 20년 전부터 요구를 해왔었고요. 네. 네, 그 작년부터 이제 틀니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본인 부담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50%를 다른 것처럼 한 30%로는 내려가야 된다. 네, 대폭 낮추고 특히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을 해주고. 그런 이제 정책이 필요하고. 거기에다 이제 특히 이제 틀니가 하나도 없는데 틀니만 갖고서 힘들 경우에는 뭐 2개 정도 임플란트를 심어서 하는 것까지 보장을 해주면은 송곳니 같은 경우 더 좋겠고 하반기에 부분 틀니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부분 틀니에도 이제 같은 경우 이를 몇 개를 씌우고서 부분 틀니 해야 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그 씌우는 걸 갖다 보험에서 는 제외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래요? 예. 네. 그거는 불완전한 부분 틀니가 돼서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몇 개까지는 씌우는 것까지도 좀 보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치아 건강은 어렸을 때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물론이죠. 어렸을 때 관리가 잘 되면 노인 돼서도 이가 빠지는 게 개수가 적어질 거고. 그러면 이제 치료 비용도 덜 들 거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어렸을 때 치아 관리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는 제도. 그게 이제 아동 청소년 치과 주치 제도인데 그거를 도입하는 게 뭐 건치에서는 노인 건강을 위한 가장 제일 건강보험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네에 있는 치과가 그러니까 이 주치로 지정이 돼가지고 정기적으로 이제 그 해당 아이들 이제 그 치아 건강 상태를 계속 체크해준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체크해주고 모든 치료를 해주고 그것도 이제 다른 이제 유럽에서 하듯이 무상으로 해주는 거. 네. 그래요. 근데 애들 양치질 안 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 이건 주치의제도 이전에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양치질은 조사를 매년 저희 국가에서 해보면은 양치질 하는 비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선? 네, 옛날에 많이 높아졌고 청취 개수도 줄고 있고요. 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치약이라든지 이제 개선이 돼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식이 문제가 사실 있고요. 식이요? 네, 먹는 문제. 식이. 예. 과자라든지 빵이라든지 그런 이제 초콜릿 이런 거. 경제 사정이 어려워질수록 저소득층이 더 그런 걸 섭취를 많이 해요. 그렇습니까? 과일을 못 먹으니까.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수치가 되면은 그런 데는 관리를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틀니 얘기를 했는데 그 적용 대상이 지금 75세 이상 노인 아닙니까? 이걸 좀 낮출 필요는 없습니까? 틀니 같은 경우? 당연히 낮춰야 되죠. 틀니는. 65세까지는 작년에 원래 예상된 소요 재정의 10%밖에 안 썼기 때문에 65세까지 낮추고 본인 부담을 낮춰도 이렇게 재정이 초과되는 일은 별로 없을 거다. 네네. 그러면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당선자 쪽에서 대선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이게 후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중요한 논점이 아니고 임플란트가 우선 지원 대상이 아니라 틀니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일단 이게 지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하더라도 왜 하필이면 어금니냐? 어금니가 아니라 송곳니나 앞니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러면 이거는 후퇴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네. 그렇죠. 그래요. 말하자면은 잘못된 정책이라도 좀 무식한 정책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보편적이 아니라 선별적인데 부자만을 위한 선별적이다. 그런 거죠. 그래요. 아니 그러면 이 어금니 2개만 우선 적용하는데 이거는 좀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닌가요? 한번 건치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의견을 내서 이거는 좀 사전에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문제 아닐까요?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있는. 네, 그렇죠. 앞으로 그런 기회가 생기리라고 기대를 하고 싶고요. 새로 장관 임명되신 분이 합리적이라는 평도 있으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이야기를 교환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이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의 이제 검증심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되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가 발언하고 또 공청회라든지 이런 거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거를 지금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놓을 거냐 아닐 거냐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그렇죠, 네. 가입자 단체도 있고, 공동체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야, 뭐하냐? 기사 써. 네가 무슨 기자 다니면서 뭔 기사를 쓰냐? 나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내가 쓴 기사를 읽는다고.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쓴다고? 난 읽기만 했는데. 그게 정말이야? 당신도 오마이뉴스 헤드라인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등록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oma이뉴스.com. 김용진 회장이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네요. 이 어금니만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지원을 하는 건 무식한 정책이고 그 배경엔 부자 노인만을 고려한 편협한 시선이 깔려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뭔 말을 더 추가하겠습니까? 그냥 이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